예, 안녕하십니까. 자, 또, 적천수를 벗어난 자평진전에 대해서 제가 요즘, 심해점 선생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어요. 예, 나누죠. 현대명리학에서 격국론을 좀 내가 할 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격을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신과 구신을 정해서 찾으면 된다 그래요. 특히 이 인수격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상신은 관이고요, 구신은 비겁 아니면 겁제다라고 해요. 그런데 정인은 겁제고요, 편인 같은 경우가 되면 비겁이 상신이에요. 그러면서 정인격이 됐으면 구신을 비겁을 쓴다고 반드시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 강의예요. 물론 첫 번째 강의 날은 관을 쓰는 거는 아주 정인격에 확실하게 심해점 선생이 배워 주셨어요. 관을 쓴다. 상신이니까 관을 쓰는데 그것은 왜 쓰냐라고 하면은 보세요. 자, 이제 첫 번째 관을 쓰는 사주는요. 이거 보세요. 천천히 보세요. 자, 이게 정인격이죠. 신금일주, 신유일주예요. 정인격이에요. 무술이니까요. 이 무토가 투출했어요. 그런데요, 이 사주는요, 요거 관을 쓴다는 거예요. 관을 쓰는데 왜 관을 쓸까요? 정인격이라 관을 쓸까요? 아니에요. 이거 금이체예요. 유술 이렇게 해서요. 이게 금이 다 돼버렸어요. 토도 강하고요. 그래갖고 화를 써요. 금이체니까. 화목용조예요. 그래서 재생관을 해갖고 이 일주를 극하는 거예요. 금체 화목용조가 되죠. 그러나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격국론에서는 자, 정인격이니까 관상을 쓴다라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아닌 게 오늘 나온다고요. 아닌 게. 정인격인데도 식상을 써요. 식상까지 써요. 편관도 쓴다 이거예요. 근데 정인격에서 지금 인성만 쓰고 비겁을 쓴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현대명리학적으로. 격국론에서. 그러면서 이거는 아주 격국론에서 아주 FM대로 만들어진 격이에요. 정인격에 정관이 투출해서 정관을 용신으로 하니까 최고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격은 성립됐어요. 대운 안 봐요. 대운도 봐야죠. 대운 봐서 이 사주가 대운 운대로 흘러느냐를 봐야 돼요. 목화운으로 흘러야만 되거든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사주는 지금 수월에 태어나서 신유술 끝났죠. 그런데 목화운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운을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운을 거치려고 하다 보니까 금이체라 이 수운이 들어와도 나쁘질 않다라는 거예요. 나쁘질 않아요. 이건 지난번 첫 번째 강의 때 했으니까 제가 프로그램으로 안 봐드려요. 자, 두 번째 사주에 이거는 상식을 먼저 쓰는 거예요. 상식을 먼저. 상식을 어떻게 쓸까요? 라고 하면 정인격이니까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상식을 써도 정인이 눌러주니까요. 그러면 이 사주는요, 뭐가 정인이 강해서 상식을 쓴다는 거예요. 정인이 강해서. 보세요. 그 대신 천천히 보세요. 이거 인수가 이렇게 강해요. 자, 인수가 강한데 상식을 쓴다고 그랬어요. 상식. 인수가 강하면 우선 뭐부터 찾아요? 재성부터 찾아야죠. 재성을 찾으면 이 사주에서 신금일주가 재성 찾으면 뭐예요? 목이잖아요. 목이 없어요. 전부 토체예요. 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수로 가서 찾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수금을 찾는 거예요. 유일하게 요 딸랑 상관을 써라라고 하셨잖아요. 상관을 써라. 상관을 써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왜요? 이렇게 인성이 많으니까 상관을 써도 인성이 눌러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천만에요. 나빠서 눌러주는 게 아니에요. 오행체형론으로 보면 이거 수운이 와야 되고요. 금운도 좋아요. 이 사주는. 그러나 수월에 끝났기 때문에 양년생이라 이미 금운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수운으로 가면서 모군이 올 거예요. 그러면 모군을 지지로 오면요, 이 사주는 관계없어요. 축토만 안 좋고요. 나머지 뭐죠?
모구는 인묘운은 좋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토운은 또 인묘 진토운은 안 좋겠죠. 이렇게 되는 사주예요. 상서명이에요. 그래서 이미 임수가 무토의 제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무토가 뭐예요? 인성이잖아요. 정인이잖아요. 그래서 상관을 써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성이 있으면 우선 제해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간으로 투출했잖아요. 천간만 보는 거예요. 격국론에서. 자, 천간으로 나쁜 성이 투출했다. 제해라. 자, 천간으로 좋은 성이 격이 투출했다. 보호하라 라는 거예요. 보호하라 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세 번째예요. 이 사주가 무엇이에요? 참, 기가 을을 기토가 을목의 제압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임수가 뭐예요? 정관이잖아요. 정관이니까 이걸 보호하라는 거예요. 뭐로부터 보호한다? 이 기토로부터 임수가 극받는 걸 뭐가 제하고 있냐? 식신이 제하고 있잖아요. 이 기토를. 예, 그래서 식신인가요? 이 편인이죠. 편인이 기토를 제하고 있죠. 식신을 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임수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임수예요, 이거요. 목이 채니까 수는 좋은 일을 할 게 없어요, 들어와서. 그런데도 이 정관을 보호하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시죠. 정관을.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편인격이에요. 제가 얘기를 했죠. 지난번 강의 때 편인격이에요. 편인이 강하면 낙습이 생긴다고 그랬죠. 현대적으로요. 이런 사람들 나쁜 짓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나쁘게 얘기하는 건데, 사이비종교 교주라든지 또 남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내 이속을 차리는 사람들, 또 노래방, 악습 이런 거 이제 제가 이렇게 써요. 악습이 드러나는 망상인데 오히려 이게 편제가 와서 제하하면 좋은 사주가 돼요. 이 사주는 임해운 명으로서요. 대우는 별로 그렇게 썩 안 좋은데 유금을 써서 묘목을 제하는 게 참 해면 목국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유금이 유일하게 나타나서 편제죠. 편제가 편인성을 눌러줘서 해우가 된 명조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강의에요. 또 상식을 쓰겠다는 거예요. 상식을 써라. 참, 정인격의 상식을 쓰겠다. 참, 이건 요즘 격국론으로 얘기하면 상신과 구신 소리밖에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상식을 쓰는 거예요. 신강하고 인왕해요. 신강하고 인왕하면 상식 쓸 수밖에 없어요. 두려운 건 그 태과함인데 상식으로서 그 기운을 빼면 된다는 거예요. 설신이 위화수기. 일주의 기운을 빼라라는 거예요. 마치 이장원의 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장원의 명이. 자, 목체예요. 이거는 분명하게 얘기해서 정관격이에요. 정관격에 어디가 있어요? 이 식상을 쓰겠다는 거예요. 식상을. 그러면 천간으로 투출한 것이라고는 정관격에 식상뿐이 없어요. 무기토밖에요. 그런데도 쓰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을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봅시다. 이장원의 명이 그렇다. 만약에 인수가 가볍고 일주가 가벼우면 천경 둘 다 약하다는 뜻이에요. 쓰이는 게 층층이 상식이 있다면 어떻게 했죠? 비난지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주는 인수가 강하니까 식상을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식상을. 목체니까요. 금토용주에 금을 부령하니까 토화로 가라. 토화로 가라. 묘월에 태어났으니까 화음부터 볼 거 아니에요? 화음 가죠. 그런데 화 끝나고 나면 곧바로 뭐 와요? 금운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운이 들어와서 오화에 깨지든 어떻게 깨지든 들어오는 운이 깨지는 건 관계없다. 들어오는 운이 와서 여기 기존에 있던 오행을 깨면 이건 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들어오는 운이 여기에서 와서 싸워서 치면 할 말 없죠. 목화가 가간데 금운이 들어왔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지가 금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난한데 이 사주는 그렇지 않다. 자 보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정인격으로 용신은 원문에서 용 상식을 한다. 현대명리학에서는 정인격에 신강인왕하면 상관생제로 가면 호명이 되는데, 이 명조는 재성인 금오행이 부재불용하고 식상을 용하고 대운에서 재성운이 오면 평운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예, 평운이 돼요. 자, 식상만 써요. 요 다음번은 편관도 써요. 예, 편관도 쓴다라고 했어요. 용신이라고는 안 하고요. 예, 편관도 쓴다. 자, 우선 이 장원의 명을 봅시다. 또 아마 3개의 명이 될 거예요. 여기 있네요. 이 장원. 네,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자, 목체 금토영에서 금이 불용돼요. 그러면 토화로 가면 돼요. 자, 화운을 넣죠. 이 금운은 평운이다 이거예요. 하얗게. 술운이 좋다는 거예요. 이것도 토니까. 근데 옷을 화국을 이뤄서, 목이 채니까 이거 화운도 괜찮아요. 그러나 개해대운 되면 끝이다. 이게 70아홉이니까 그때 가면 무슨 한이 있겠습니까? 70아홉이면요. 자, 이래서 운이 아주 제대로 된 사주고, 상식을 쓰라 라고 했는데 상식운으로 흐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식운으로 흐를 것도 없어요. 병화일주에 상식 쓰는 거는 톡분이 없는데요. 그러나 토를 쓰다 보니까 화운도 좋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진 거죠. 목체니까 화도 가도 돼요. 목의 기운을 설하는 기운은 충분히 좋다라는 거예요. 인성이 강해서, 이런 것이 인성이 강해서 일주의 기운, 인비겁을 써도 되는 거예요. 인성의 기운을 설하니까요. 인비겁을 써도 되죠. 식상을 써도 되고요. 왜? 인성이 강하니까요. 그런데다가도 또 편관도 쓰래요. 편관도. 이건 왜 그럴까요? 인성이 강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편관은 본래 아름다운 물건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인, 뭘 도와주냐? 인성을 생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쓴다. 고로 반드시 신중인경, 일주가 강하고 뭐예요? 인성이 가볍다든지, 일주가 가볍고 인성이 무겁다든지, 그러면 역시 부족한 것이 있기는 하나 비로소 유정한 것이다 라고 해서 못이에요. 이건 뭐야? 띠모자죠. 띠모가 아니라 무슨 모자죠? 이게 풀초가 들어가야 띠모고요. 무슨 뭐라고 하죠? 이 모자를? 청모자요. 청모자죠. 모장원의 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편관을 상실로 하는 거 보세요. 자, 편관이라고 했는데 편관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편관은 이걸 쓰겠다는 거예요. 금체 화목용조인데 이거 편관 쓸까요?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화하고 목으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 사주는요, 인성이 강해요. 엄청 강하죠. 인성이 강해서 금이 강하니까 화목으로 가야 돼요. 재성과 화목으로 가야 되니까 재성과 식상으로 가야죠. 그러나 이 사주는 화를 쓰니까 토도 관계 없는 건 아니에요. 절대 토는 관계 없는 게 아니죠. 토는 오히려 이 사주에서 부작용이 되죠. 이 편관 쓴다 그러는데 편관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자, 신경인중하다. 자, 신경인중한데 왜 편관을 쓸까요? 전혀 쓸 수 없는 사주죠. 편관 못 써요. 이 강한 인수를 도와주니까 못 쓰는 거예요. 절대 쓸 수 없어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리고 확인해 드릴게요. 이 사주도 보세요. 자, 유금이요. 음년생에 태어났죠. 6월에. 이 사주도 대운이 살린 사주예요. 신유 다음에 신금만 지나고 나면 뭐로 흐른다? 화목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장원이 되죠. 화운에. 이 금이 강하니까 화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재성 쓴다는 소리는 없죠. 절대. 편관 쓰겠다고 지금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죠. 제가 밑에다 토를 달아놨어요. 자, 이 명조는 이거 붙였네요. 이 명조는 월지유금만 보면 편인격에 상신이 기토가 투출해서 구신이 비견까지 있어요. 사실은요. 상구신이 다 있어요. 비견, 이건 토생금 해서 상신이고요. 상구신이 다 있어요. 투출하여 격국노로는 성격이 되었다.
하지만 이 명제와 같이 상구신이 함께 투출하면 격국론에서는 필연적으로 상극이 일어나요. 상신과 구신이 같이 투출하면요. 왜냐하면 한 달이 건넜으니까요. 토옥수 하고 있잖아요. 예. 네, 상극이 일어나요. 불미한 명제가 된다고 한다. 하지만 현대 격국론에서는 편인격을 흉격으로 간주해서 재성을 편제로 다스리는 이론이 있다. 한편으로 이 명조는 월지유금의 시주, 경인시로 정편인 혼잡되어 관격에서 말하는 정편관이 혼잡되면 편관격으로 보라는 이론도 있다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명조도 금오행이 종주오행이 되어 편인격이 되어 극용하는 편제는 없고 정제가 있어 임시적으로 용신을 하고 대운을 살피니 화목대운으로 흘러서 대운이 살린 명조예요. 이 사주는요. 그래서 원문에서 용 편관자, 편관은 본래 아름답지 않지만 인수를 생해서 좋다, 부득이해서 쓴다라고, 우리도 부득이라고 그러죠. 부득이해서 쓴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 기토 편관은 오히려가 두 번이네요. 종주오행인 금오행을 도와서 불미하다라는 거예요. 절대 좋을 리가 없죠. 그러나 인성을 생하는 상신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는 빼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지금 글자를 막 정신없이 막 쓰기 때문에. 금오행을 도와 불미하다라고 했죠. 분명히 맞습니다. 자, 봅시다. 모장원의 명. 창모자예요. (1번이에요) 모장원이 둘입니다. 털모자인 장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사주가 사화를 유일하게 쓰고 있어요. 대운이 화운을 지금 이게 장원이 됐겠네요. 지금. 그래서 화목을 누르고 이 진호는 안 좋죠. 진호는 안 좋고 무진대운은 제일 안 좋습니다. 금체니까요. 토가 오면 안 돼요. 이 사주는. 격에서는 상신이 와서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격을 보고서 이 사주를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되죠. 편인격이에요. 절대. 편인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극제하는 오행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오늘 세 번째 마참정의 명이 이게 또 역시 신종, 이것도 일주가 강해서 인서가 약해. 이런 때는 편관을 써도 돼요. 사실은요. 이때는 편관 써도 돼요. 자, 그러나 천천히 읽어봅시다. 자, 이민, 무신, 임진, 이민 해서 이게 결국은 일주가 강할 것이다 라고 해요. 일주가 강할 것이다. 그러나 무게중심론으로 다루면요, 이거 일주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토가 우선 더 강해요. 신진 수국을 이루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토가 체가 돼서 토체 목수 용조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이게 수체라고 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수가 체면 이 토를 막아서 토화를 써야 되는데 토화가 없어요. 사실 이 토는 이 하나가 좀 못 쓰니까요. 토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수를 따르는 금수 목을 쓰는데 목이 용신이다라고 하면 사주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 사주는요. 그러니까 수가 강하다라고 하면 좋다. 수가 강하다. 강하면 뭘 써라? 일주가 강하니까 뭘 써라? 일주를 제하는 편관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편관이 힘이 없어요. 그럼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쓰지를 못하니까 수목으로 목수로 흐를 수밖에 없다. 이 사주야말로 대운이 살린 거예요. 이 토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로 흘러야 돼요. 이 신월에 태어나서요. 양년생이에요. 유, 술. 양년생으로 가면 유술 빼고 나면은 이거 지금 화운으로 가겠습니까? 지금 이게 역대운으로 흘러야 되는데, 근데 이 사주가 수목운으로 흘러서 참정이 된 사주거든요. 그러면 이 사주는 수목으로 가야 된다. 토를 못 쓰니까 이런 사주가 종으로 간다라는 게 이 사주예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토도 이게 만만치 않아요. 종주오행이 돼요. 무게중심으로는. 자, 이거는 신중인경하다. 좋아요. 신중인경한 건 맞아요. 인수가 경하다. 요 가벼운 거예요. 그러나 신진 수국을 이루어서 그래도
그렇게 가볍진 않다. 자, 이 역시 편인격의 상신 무토가 투출하고 부신이 비견 임수까지 있어서 비견 임수네요. 예, 격국으로는 성격이 되었어요. 예, 이 역시 위 명조와 같이 상부신이 함께 투출하면 필연적으로 상극이 일어나므로 불미한 명조다라고 했어요. 예, 보세요. 이걸 쓰겠다고 하는데 이 토국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부신이 같이 올라오면 안 된다니까요. 예. 하지만 이 명조는 역자가 주장하는 오행체형론으로 무게를 달아보니 토 4.1이에요. 왜냐하면 무신하면 이 신금 속의 무토가 좀 끌어올라와요. 그래서 4.1인 종주오행이 돼요. 토가 4.2 미만이라도 종주오행이면 그 4.1이라도 그 오행에서 가장 강하다. 그러면 그걸 쓰지를 못하고 극하라라는 무게중심 이론론에 체형론에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가 가장 강한 4.1이에요. 4.2 미만 미달종주라도 이걸 미달종주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생하고 생하고 설하는 오행을 중심으로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토가 4.1이면 이것도 극하라. 왜? 이 오행 5가지 오행 중에 토가 제일 종주 오행이니까 이건 극하고 들어가라. 토체 목수용조예요. 그래서 이 명조는 일주 대비 토행은 7살로 억부로는 식상 제살격이 돼버렸어요. 배운을 살피니 수목 비식대운으로 흘러서 호운이 된 명주다. 이 명주 역시 대운이 살렸다는 거예요. 원문에서 유용 평관을 쓰는 자는 이렇게 해서 아름답지 않지만 인수를 생해서 좋다 부득이하게 쓴다라고 하지만 무토 평관은 오행체형론으로는 종주오행에 대해서 극제하는 대상의 오행이 되었다라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극제를 해도 수목이요. 만약 수체 화토용조라고 해도 이 사주는 화토를 수체 토화용조라고 해도 토는 힘이 뿌리가 없어서 못 쓰고요. 자진수목을 이루어서 못 쓰니까 화는 전체적으로 없고요. 라고 해서 목수오행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 사주를 보니까 신월에 태어난 양년생이니까 신, 유, 술 되고요. 그리고 수운으로 쭉 빠져서 참정까지 된 사주다라는 거예요. 네,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그러면 자, 격국으로는 상신도 있고요. 부신도 이렇게 투출했어요. 상신, 부신이 같이 이렇게 투출하면요. 상극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서로 떨어져서 투출하라 수없이 심여첨 선생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붙어서 투출했으니까 상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상신, 부신이. 예. 그래서 격국론이 내일은 적천수천미를 하는데요. 저 사람의 지위가 생살 여탈권을 가질 정도에 된 사람은 어디에서 무슨 기운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양인과 7살에서 그 기운이 처한 기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양인 아니면 7살을 쓰는 사주들이 용신으로 쓰는 사주들이 생살 여탈권을 가진다라고 임철조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아니요. 임철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적천수 원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적천수 원문에. 그래서 그 원문에 의해서 증주가 되고 원주가 되고 그 다음에 증주를 하신 임철조 선생님이 쫙 풀어놓으신 거예요. 이 사주도요. 솔직한 얘기로 여기서 진보를 못한 게 격국론에서 더 이상 진보를 심해첨 선생의 이론에서 평주나 이런 걸 달다가 지쳐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론이 자꾸만 헛갈리니까 헛갈려요. 이 대운을 봐서 살려준 사주거든요. 이 사주가. 볼까요? 마참장의 사주. 경만 딱 놓고서 보면 이게 좋다라고 하지만 경만 봐갖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지금 갑인대운에 아직 들어와 있네요. 제일 좋죠. 참정까지 지낸 사주죠. 그러니까 글자 저 천간에 투출한 저 천간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면 참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상신과 구신이 저렇게 투출했다. 상신과 구신이 같이 투출했어요. 그럼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싸움밖에. 예. 자, 제가 이렇게 역주, 역자라고 하면서 번역을 해서 평가를 할 정도로 다 자평진전을 지금 쭉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시면 저 사람이 지금 무엇에다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가라고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주는요, 격이고 뭐고 용신이고 뭐고 필요 없고 여튼 운이 좋아야 된다. 운에서 그 용을 잡아놓은 걸 쫓아갈 줄 알아야 돼요. 네, 용 잡아놓은 게 안 따라주면 대운에서 따라주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은 출세를 할 수 없다 라는 걸 제가 자꾸만 이런 걸 보고 이렇게 파란 걸 색깔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살과 인에서 청기가 나오는 사람들 사주를 보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